계속된 집값 하락, 반등 시기는 언제? 이거 제가 제 생각을 놓은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한국경제 얘네들 굉장히 책 장사도 잘하고 미국의 특파원 집어넣고 이모저모 굉장히 돈 장사도 잘하고 경제 장사도 잘합니다. 부동산 전문가 90%가 올해 집값 하락할 것이다. 그리고 2025년 반등할 것이다. 반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오른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보합해서 이렇게 더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인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가격 반등 시점으로 2024년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짚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 95, 중개업자들 96, PEB가 92%가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쭉 내려가서 이제 중개업자 53, 전문가 45, PEB 47%는 주택 매매 가격 반등 시점을 2024년 내년으로 꼽았고요. 2025년에 반등도 한다라는 비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주택시장 연착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 그룹 모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.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착륙이 아니고 이제 스탑. 더 이상의 위험한 이런 주택시장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. 얘들아 이거 옛날에 풀어줬다.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. 얘들아 이것도 다 풀어줬다.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. 무슨 정책을 지원하냐. 다 풀어줬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등 이거는 당연히 지금도 나와 있는 지원 제목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고 합니다. 이거 벌써 나와 있는 내용이죠. 투자 유망으로는 재건축 21%, 아파트 21%, 준공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가 16%, 재개발이 12%. 의미 없지요.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개업자, 신축, 재건축, 아파트 분양, 중개업자들이 생각한 겁니다. 의미 없는 얘기 읽을 필요 없고요. 그래서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왔다.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거. 자, 주택 매매 거래량도 반토막 낮다. 7월 이후에는 월 평균 거래량이 33,000호에 불과하다. 자, 아까 얘기했던 재건축,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업자들은 좋게 차례대로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바라봤고요. 그리고 주택 경기 이제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는 좀 괜찮고 대구와 이제 인천, 그다음에 세종 이런 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그리고 부동산 제재해 놓은 거 규제 다 풀고 이러는 것에 여러 각도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 풀어줬는데 뭘 헛소리야. 그다음에 다주택 양도세 얘네들 좀 신났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안 팔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지. 다주택자들 좋은 일 시켰지.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정책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시 다 제자리로 올 것이다. 아주 오래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부동산 경제가 막히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
반등 시기에 대해서 2024 이제 뭐 요거를 딱 갖다 빗대어서 바람잡기 좋은 때가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스탑이 되고 올 2023년 하반기까지 인상 스탑된 데서 그대로 가다가 내년 2024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에 미국이 금리 내릴 때 제가 미국 현장에 있었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내립니다. 한 번에 0.5, 0.25 지금 금리 올렸듯이 한 1년도 안 걸려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, 이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가 난 인플레이션,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는 쉽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금리를 내린다고 내년 어차피 내리지 않으면 미국도 망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올리고 한두 번 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은 6%까지 올릴 가능성도 열어놨을 때 올린 상태에서 12월까지 내리지 않고 쭉 가고요. 내년 상반기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지켜보면서 3월부터 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내리지는 못할 거라는 박미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도 금리 인상에 치우쳐서 가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더 이상의 부동산은 이제 거품이 이 정도에서 꼈던 것이 이렇게 빠지는 지금 현재 지금 공간이 좀 있습니다. 강남은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대출이자 놓으면서 좀 더 버티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내년 3월까지만 견디면 다시 내려갔던 10억 내려갔던 것이 다시 올라가서 40억 된다. 꿈을 깨시기 바라. 꿈을 깨라.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반등이라는 그 내용을 살짝 뒤집는다면은 반등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떨어진 10억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 오른다는 내용인지 그죠?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? 그냥 반등한다.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40억에서 30억이 됐다. 10억에서 6억이 됐다. 6억이 된 데서 반등, 다시 10억으로 간다. 저는 그럴 일은 없다. 쉬운가요? 어렵지 않죠? 예. 더 내리는 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내린 데에서 10억으로 다시 간다? 그것은 없으니 예,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뭐 전문가라는 친구들은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다들 왜 이렇게 가벼운지, 예, 뭐, 신이 났어요. 신이 났어. 예, 신이 났는데 그 신난 거, 예,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끝까지 내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추징을 해서 봐야 되는데 한 말 했다가 다시 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내린 상태 현재 내린 상태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더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반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들어야지 옛날로 올라가는 반등 그것은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